23년 2회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보상하는 데 효과가 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상건선이라고 하죠. 보상건선은 보극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보상건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보상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보극도 그러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전기자 반작용에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랑 반대 방향의 전류를 이제 흘려서 걔네를 서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전기자 계자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이제 똑바로 못 흘러가고 약간 이렇게 왜곡되게 흘러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자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좀 상쇄시켜서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보상건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답은 이제 4번인 거고요. 보극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극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기자 전류를 이제 억제를 하는 거고, 보극은 이제 이 자속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미치면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게끔 상쇄하게끔, 자속을 상쇄하게끔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보극인데, 요거보다는 요것도 이제 뭐 전기자 반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더 큰 거는 이제 보상건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2번 전기기기에 있어서 마류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성층 철심을 사용을 하죠. 히스테리시스 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소 강판을 쓰고, 강판을 성층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이렇게 두꺼운 철심이 있다면 얘를 얇게 잘라서, 그렇죠? 얇게 잘라서 켜켜이 쌓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층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성층해서 성층하고, 그러니까 철판되고 절연체되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와류손을 좀 이제 억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죠. 규소 강판은 이제 히스테리시손을 억제하기 위한 거고, 성층 철심이 이제 와류손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 방법이 아닌 것은 요거 이제 혼동하기 좋은데, 답은 4번이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는 아니고요. 역상 및 영상 전류를 작게 해야죠. 그러니까 정상 전류는 잘 흐르게 하고 영상 및 영상하고 역상 전류는 작게 해야지, 그래야지 안정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 증진법이 아닌 건 4번이죠.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는 크게 해야죠. 얘를 크게 하면 영상분하고 역상 전류가 작아지니까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 24번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바깥쪽으로, 그렇죠? 또 바깥쪽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모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류 입력이니까는 한 번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그럴까요? 이게 다이오드인데 사이리스 SCR인가요? 게이트가 있으니까 SCR이네요. 어쨌거나 뭐 다이오드건 뭐 사이리스건 SCR이건 어쨌든 요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는 못 흘러요. 반대쪽으로는 못 가요. 이렇게는 못 가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흐르고 여기는 목까지 막혔으니까 전원기 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걸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못 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A에서 B로의 방향이 어때요? 초록색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가고요. 이것도 A에서 B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항상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직류 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에서 계자 저항을 증가시키며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직류기에서의 속도 공식이 어떻게 돼요? 파이의 역기전력 이렇게 되죠. RPS. 이게 직류 전동기에서의 속도죠. 역기전력 속도는 역기전력하고는 비례하고 자속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자속하고는 계자 전류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속도 많이 흐르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계자 저항을 증가시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계자 저항이 증가가 되면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아이고.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자 전류는 감소한다라는 얘기고요. 계자 전류가 감소하면 자속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얘랑 속도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5번에 계자 저항을 증가했을 경우에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답은 1번이고. 동기발전기에서 비돌극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은 90도죠. 비돌극 발전기 출력 동기 리액턴스에다가 위기전력, 단자전압, 사인 델타. 최대가 되려면 얘가 1이어야 하죠.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도가 얼마여야 돼요? 90도.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래서 부하각은 90도.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게 무엇일까요? 갑자기 쇼트가 일어나면 단락 전류가 이렇게 계속 큰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과도하게 확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죠. 처음에 빵 뜰 때를 우리가 이제 돌발 단락 전류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지속 단락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해서 돌발 단락 전류가 빵 커지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돌아와서 누설 리액턴스랑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같이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단락 전류가 좀 이제 다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건 뭐냐면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처음에는 갑자기 쇼트가 빵 일어나면은 얘가 없어지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이제 존재하면서 단락 전류가 다시 좀 그죠? 안정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건 이제 누설 리액턴스다. 3번이고요. 28번. 전압 변동률이 얼마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압 변동률식은 전격 전압의 무브와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죠. 전격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20이라고 했어요. 220. 얘도 200, 220. 네. 무부하로 운전했을 경우에 단자 전압이 얼마냐면은 242. 얘가 무부하 전압이니까 2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242 마이너스 220 빼 220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10%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계산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소 냉각은 공기 냉각보다 출력이 몇 퍼센트? 요거는 한 25%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고. 농용 회전자에서 삐뚤어진 홈, 이걸 우리가 사구라고 하는데 보통은 요 사구를 쓰는 이유는 이제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구를 쓰는데 그렇게 사구를 씀으로 인해서 소음도 이제 줄어든다고 하니까는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규약 효율이라고 하면은 실측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측 효율은 실제로 측정하는 거고, 이제 규약 효율은 이제 손실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두면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단락 시험이든지 뭐 개방 시험이든지 해서 손실을 알면 이제 그 손실에 대한 값으로 이제 효율을 알 수 있죠. 걔를 이제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데,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경우의 규약 효율은 얘 이제 출력이 이제 중요하니까는 보통 효율은 이제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하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중요하니까는 출력은 그대로 두고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입력은 출력에다 손실을 더한 거라고 그랬죠.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서 곱하기 100. 이러면 이제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전동기는 입력이 중요하죠. 얼마만큼 입력을 받아들여서 회전을 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는 요거는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이 중요한 거니까는 출력을 입력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빼면 되죠. 그럼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걔가 출력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0. 자, 규약 효율이 전동기일 경우랑 이제 발전기일 경우, 변압기일 경우 서로 좀 다르니까 잘 봐두시고, 여기서 이제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입력이 기준이에요. 답이 3번이다. pn 접합 정류 소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아까 반도체 얘기했었죠. 반도체니까는 요 pn 접합 정류 소자도 반도체인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도가 상승하면 전자가 더 이동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니까는 잘 흐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및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순방향에 대한 전류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역방향을 차치하고. 그래서 틀린 건 답이 1번. 일반적으로 33번. 일반적으로 10kW 이하 소용량의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한 80%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유도 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죠. 이게 슬립이 1인 경우, 이게 슬립이 0인 경우. 전동기 속도로 따지면 여기는 전동기가 멈춰 있는 상태고, 여기는 전동기가 회전 자개만큼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최대 토크죠. 이게 최대 토크. 최대 토크. 그래서 토크가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얘가 이제 전격 속도에 이르면, 회전 자개 속도에 이르면
쭉 토크가 증가했다가 이제 더 이상 증가하냐. 만약 토크가 계속 증가하면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렇진 않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전동기가 가장 빠르게 돌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게 그 10km 이하 소용량인 전동기의 경우에는 여기 한 80% 속도가 한 80% 여기가 멈춰 있는 상태고 여기가 제일 빨리 돌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건데 한 80% 정도일 때 최대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암기 문제죠.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직접 실험을 해본 건 아니니까. 답이 3번이고 34번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진 전동기. 요렇게 여기가 토크에 대한 값이기도 하고요. 2차 저항에 대한 값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기동 시에 토크가 크면 좋죠. 그러면 내가 빨리 그 전동기를 원하는 속도만큼 빨리 회전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는 내가 원하는 속도에 빨리 돌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토크가 작으면 아주 느리게 천천히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토크가 세면은 확 빨리 돌릴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요 최대 토크를 거의 정지했을 때부터 좀 최대 토크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2차 저항값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토크 곡선이 점점 최대 토크 값이 옮겨지면서 이러한 토크 곡선을 이루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추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선형 전동기에서만 가능해요. 권선형 전동기 2차 측에 저항을 연결을 해서 그 저항을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키면 처음 기동 시에 최대 토크에 대한 값으로 기동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고 권선형 전동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4번이 5번부터 해서 5번, 4번, 3번, 2번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점점 그 저항값을 올리는 거예요. 2차 저항값을. 그러면 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시점이 점점 요 슬립의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슬립의 값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의 비례추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4번은 이렇게 되는 건 답이 4번이에요. 저항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증가될수록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이제 그 시점, 그 슬립에 대한 값이 점점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그 34번이 이제 그림처럼 나오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 35번 단락비가 1.2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것도 공식인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분의 1에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서 단락비가 1.2라면 1.2분의 1에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3%가 된다라고 해요. 계산기 이제 눌러보시고 음 36번 2차 효율의 표기로 잘못된 거. 제가 이제 슬립에 관련된 공식은 좀 기억을 좀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효율은 1- 슬립으로 이제 쓰는 거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모양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전동기 속도가 1- 슬립의 회전자계의 속도라고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는 요거를 이렇게 반대로 넘기면 그러면 회전자계분의 전동기의 속도로도 2차 효율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틀린 것. 요거랑 요거는 나왔죠? 요거랑 요거는 1-1 1번이고 요건 4번이고
그리고 효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도 했었지만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 얼마만큼 입력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출력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그 3번 보기도 맞는 거죠. 예. 그 P2는 2차 입력이고요. 예. P0는 이제 출력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예. 입력분의 출력 이게 2차 입력 출력. 잘못된 거는 예. 2번이죠. 예. 2번은 이제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2차 동선을 슬립의 2차 입력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입력이 넘어가면 슬립은 2차 입력분의 2차 동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번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율을 틀린 거는 답이 이제 2번입니다. 음, 37번 문제에서 답이 나왔어요. 자속을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자속을 변화시킨다. 무슨 제법이겠어요? 계좌 제법이죠. 예. 이미 계좌라고 나왔는데. 38번 일정 전압,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철소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전압이 일정하다. 그렇죠?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철소는 주파수랑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아까 전압이 일정할 때 와류소는 주파수랑 상관없고 히스테리시스손이 주파수하고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소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선을 이제 합한값이기 때문에 철소는 전압이 일정하다면 주파수랑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겠다. 그러면 주파수가 상승했다. 그렇죠? 그럼 철소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류를 대전류를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얘를 이제 바꾸는 거, 소전류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이제 CT인데,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했을 때 얘를 바로 떼어버리면 이 코일에, 이 CT 코일인데 CT 코일에 이제 고전압이 발생을 해서 이 건선이 다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나서 전류계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2차 측을 단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전류계를 떼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9번에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2차 측에 대한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보통 이제 직류기는 전기자가 회전을 하는데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자가 회전을 한다. 이유가 아닌 게 뭐냐? 1, 2, 3, 4, 1번, 2번, 3번은 이제 맞는 거고요. 4번은 말이 좀 안 되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전기자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회전 계자형이라고 했으니까 계자가 회전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얘는 말이 안 돼요. 답이 4번이 됩니다. 풀이해 보시면은 이제 회전 계자형을 하는 이유들 뭐 나와 있어요. 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기계적으로도 더 튼튼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는 모르는 문제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답을 좀 찾으시길 그런 요령들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3년 2회 전기기계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